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다른 시아버지들은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두시는데 왜 굳이 등산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시냐고요. 며느리 민정 씨는 시아버지인 정수환 씨를 향해 쏟아지는 불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정수환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아들 정시현 씨도 아버지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등산을 고집하시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하세요? 정수환 씨는 차마 아들 내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만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가족 여행까지 망쳐버려서. 하지만 아들의 냉담한 반응은 그를 더욱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정수환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현재 제천시에 살고 계시는 정수환 씨와 그의 아들 정시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연인데요. 정수환 씨와 그의 아들 정시현 씨는 같은 핏줄을 타고난 부자지간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수환 씨는 1947년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전쟁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학교 선생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남는 시간에는 자신의 소소한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에게는 산을 오르는 일이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정수환 씨는 등산을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곤 했습니다. 산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성취감은 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등산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다잡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아들 정시현 씨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직장도 비교적 일찍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꾸준히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종종 가족을 뒤로 미뤄두곤 했습니다. 정시현 씨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산을 사랑했는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등산에 쏟아부었는지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산은 단순히 피곤하고 위험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등산을 늘 염려했지만 그 염려 속에는 아버지의 선택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정수환 씨와 정시현 씨의 관계는 그렇게 점차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가족과 일에 집중했고 아버지는 산을 오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수환 씨는 아들이 언제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는 아들을 보며 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평화는 점차 위태로워졌습니다.
정수환 씨가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등산 취미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정수환 씨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등산 취미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는 162지맥 완주라는 목표를 위해 주기적으로 산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수환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산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등산을 완주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하산 도중 넘어지며 핸드폰과 가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간신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타지 마세요. 이러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합니다. 버스 기사는 진흙에 뒤덮인 정수환 씨를 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수환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도 그는 택시를 잡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역시 그의 상태를 보고는 그를 태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상태가 차가 더러워져서 안 되겠네요. 그 말에 정수환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세상에서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정시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정시연 씨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그에게 아버지의 전화는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수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연아, 아버지가 지금 산에 갔다가 좀 큰일이 났어.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버스도 택시도 못 타고 있는 상황이야.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시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행 중이라 좀 어려운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시연아,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정말 부탁한다. 정수환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시연 씨는 그 순간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주소 불러주세요. 정시연 씨는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아버지를 데리러 갔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아이들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며느리인 민정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여보, 대답해봐. 우리가 시아버님 때문에 여행을 망쳐야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남편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정시연 씨는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정시연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아버지를 보며 민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다른 시아버지들은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두는데 왜 굳이 등산을 다니세요? 이번엔 우리 가족 여행까지 망쳐놓고 말이에요. 정수환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상냥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젠 나이도 있으신데 그만 좀 쉬세요.
이렇게 계속 등산 다니시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정수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들 내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 말들이 그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여행 중인데 괜히 번거롭게 해서. 그가 겨우 내뱉은 한마디는 무거운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며느리 민정 씨는 그 사건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여름에 가족 여행 갔을 때 기억하시죠? 사실 그 여행 완전히 망쳤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시어머니는 민정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정아, 그땐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단 걸 알잖니. 그걸로 너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너희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렴. 하지만 민정 씨는 억눌렸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아버지들처럼 조용히 지내시면 좋을 텐데 우리 가족에게 부담만 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 휴가 망쳤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애써 민정 씨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남편 정수환 씨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민정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희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나중에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민정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고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등산 사건 이후 정수환 씨는 다리를 약간 다쳐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그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아들 내외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연아, 내 엄마를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내가 다리가 아직 아파서. 아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왜 매번 저희에게 이런 걸 부탁하세요? 저희도 바쁘다고요. 어머니 병원 가는 거 이제 좀 자제하시거나 직접 해결하세요. 정수환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는 아직까지 그들을 원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리가 회복되자 정수환 씨는 아내를 데리고 부소다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 후 정수환 씨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주들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정수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의사를 전했습니다. 시연아,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좀 들를까 한다. 오랜만에 너희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싶어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조율해보죠.
아들의 목소리 뒤편 너머로 며느리가 불만을 표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시아버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래? 오지 말라고 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버지의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그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들 내외도 바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정수환 씨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환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 내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 역시 더 이상 그들에 의해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그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몰상식한 행동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가 처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시연 씨의 말은 거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정수환 씨는 그 순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너희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와 내 엄마도 우리 삶을 살기로 했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환 씨와 그의 아내는 결국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전원주택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정수환 씨는 여전히 산을 오르며 자유를 만끽했고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들은 그 결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갈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야기나 주변의 사연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해 오겠습니다.